충전 시간은 전용 고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53%에서 완충까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M1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구매해서 한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겉모양은 전작과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지만 내실을 다졌다고 해야 되나요? 전작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들이 좋아졌고 단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완전히 같고요. 그래서 전작에 쓰던 액정 보호 필름이나 케이스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1인치 4.3 대 3 비율이고요. 화질은 QHD급 화질이고 해상도는 264ppi입니다. 그리고 120Hz 프로모션 기능과 라미네이팅 및 반사 방지 코팅 처리도 전작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P3 색영역과 HDR10도 변함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면 카메라는 달라졌습니다. 7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로 변경이 되었고요. 전면 카메라 뿐만 아니라 페이스 ID 센서 모듈이 여기 상단에 함께 있는 것도 전작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전작에 있었던 프레임 휘 문제도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구매하시면 휘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는 세로 모드 기준으로 이 폭이 178.5mm이고 그리고 세로 길이가 247.6mm이고요. 두께는 5.9mm로 전작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대신 무게는 5g 가벼워진 466g이고요. 이 무게는 갤럭시 S21 울트라 두 개를 합친 것과 같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장시간 들고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자, 되도록이면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후면을 보면 실버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색상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 색상의 장점은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손자국 같은 것이 거의 남지 않고요. 자,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와 10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다 센서까지 달려 있고요. 카메라 선 모양과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툭띠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화면 비가 4.3 대 3이기 때문에 가로 모드로 봐도 상하단에 남는 영역이 많이 있고요. HDR10 지원을 하고 최고 600니트 밝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미니 LED가 들어간 12.9인치보다는 검은색을 표현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LCD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최고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 LED의 수급 문제로 12.9인치는 출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수율이 좋지 않아서 불량률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인치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로 설정을 해두고 영상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크 모드와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 모두 끄고 보는 영상입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양손으로 들고 게임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두고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플스 5 패드나 무선 연결이 가능한 게임 패드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편하게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그 화면 설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M1 프로세서가 아직까지는 아이패드 OS에 최적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HDR 고화질 그리고
HD 화질까지는 극한을 선택할 수 없고요. 이 밸런스 화질부터 극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HD 4K도 지원을 해주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배그 앱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페토를 해봤는데요. 앱 자체가 아이패드의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방에 들어오면 가로 모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자, 이 역시 게임 패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두고 플레이를 해 봤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확 돌려도 버벅임 같은 것은 없었고요. 뭐 화면 끊김 현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긱벤치로 성능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맥북 프로에서 보여줬던 그 점수가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점수가 최고 1704포인트이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최고 734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으로 돌렸을 때는 싱글코어 점수와 멀티코어 점수 모두 큰 변화 없이 잘 유지했습니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100포인트 미만의 변화만 있었고요. 정말 M1 칩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A 시리즈 AP는 멀티코어 점수의 변화가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 M1 칩 성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애플 펜슬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 및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펜슬 자체가 묵직하고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필기감은 정말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다가 틀렸을 때는 지우개로 바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편하고요. 반응 속도 역시 뛰어납니다. 지연 시간을 느끼려면 빠른 동작으로 필기를 하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배터리 방전이 되면 기본적인 필기조차도 안 되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S펜처럼 방전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필기만 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충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5세대부터는 USB 3.1 포트 대신 썬더볼트 3와 USB 4 타입C 단자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것을 아이패드 프로에 연결한 상태에서 HDMI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G 모니터의 미러링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충전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데요. PD 기능이 있는 충전기는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USB 저장 장치도 연결하고 파일에 들어가면 USB에 들어있는 자료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USB 타입C 영상 송출을 지원하면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개봉기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HDMI 포트보다 더 화면비가 좋고요. HDR 기능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화나 유튜브 등에서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영상 송출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멀티포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사이드카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집이나 외부에서 간편하게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면 에어플레이 2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미러링을 통해서 유튜브나 영화 감상할 때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7538mAh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시간은 동영상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보면 거의 5%도 남지 않은 시간이 나와서 스펙과 거의 비슷한 사용시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5시간 정도 하면 10% 정도 배터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배터리 소모량에 대한 관리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M1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 시간은 전용 고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53%에서 완충까지,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화면을 계속 켜두고 충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 충전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미만이나 10% 미만에서 충전을 했을 때는 2시간은 훨씬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성능이 좋아서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더 좋아져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요. 디자인이 4년째 그대로 나와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1도 없고요. 거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저렴이로 구매하면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이를 구매한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용량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애플 펜슬을 구매해야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점과 램이 8기가로 탑재했지만 앱당 5GB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1 칩 같은 고성능의 칩을 탑재했음에도 앱에서 제한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10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굳이 단점을 말해야 한다면 그렇다는 말이고요. 정말 고민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티스트나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프로만한 기기가 없죠. 거기에 추가로 컨텐츠 소비용으로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애플 생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기기 같고요.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